자, 이번에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돈 파는 가게는 몇 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면 투자를 멈추지 말라 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의 이면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트럼프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 석 달입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바꾼 이유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역시도 관세 전쟁의 이면을 읽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여러분들의 통장을 넘치게 만들 것인지 반대로 녹아내리게 만들지를 결정할 것이고, 대부분 어중간한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투자 시장에서는요, MAGA, MAGA, 구체적으로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 MCGA, 구체적으로는 Make China Great Again,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이 트럼프의 바람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미국의 고립주의적 행보,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고립주의적 행보가 중국의 아시아 지도 재편과 글로벌 무역 주도권 장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종말이 다가왔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제조업을 강화했고 위안화의 국제결제망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최근 신뢰를 잃고 있는 동안 중국은 글로벌 남부에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물러나게 되면요, 기후변화 이슈도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늘리면 대만을 방어할 유인책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무모한 충돌이 중국에는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인데, 트럼프가 과연 이것을 원할까요? 결코 원하지 않겠죠. 이것이 관세 전쟁의 이면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참고로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나를 만들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진핑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시장을 확보한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컨대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미국 농산물만 하더라도 270억 달러, 이것은 전체 미국 농산물 수출의 14%에 달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자칫 미국 농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 19년 때죠. 그때 중국을 죽이려고 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딥시크, 양자 컴퓨터, 2차 전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번에 도박에 가까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오히려 날아오르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결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과 한국은 물론 유럽을 비롯한 우방까지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국가에게 미국은 공동의 적, 미국과 연대하여 싸우는 행국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인데요, 미국과의 통합을 꾸준히 심화시켜온 우리의 오래된 관계는 끝났다면서 이것은 비극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흥분해서 난리였죠. 그 연합국의 중심에 중국이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외환화는 당연히 달러를 잠식해 나갈 것인데 정말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결말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의 이면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바로 달러입니다. 실제로 관세 폭탄과 동시에 달러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75년 이상 무역과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죠. 미국은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유일한 금융 강국이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이고, 또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압이 아니라 협력과 동의가 있었고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협박, 힘, 파워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이때 공통의 이해관계 가운데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달러가 공식적으로 기축통화 지위에 오른 것은요, 1944년 브레튼 우즈 회담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승리가 확실해질 무렵에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퍼스주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전후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전쟁 때문에 황폐해진 세계 각국의 통화는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전쟁 전까지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지만 영국 파운드 역시도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패권 국가로 자리 잡았고 경제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금의 70%를 미국이 갖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은 달러로 교육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공급할 테니 믿고 사용하라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이 회담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태환을 보장했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의 자국 통화 환율을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도적인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에 오르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자유무역 질서와 전후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를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달러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을 위해서 미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달러 가치가 추락했던 게 대표적이었는데, 그때 불안해진 각국들이 그 나라들이 갖고 있던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료와 함께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알린 닉슨 쇼크였습니다. 여기에다가 1973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죠. 오펙이 원유를 무기화하면서 원유 가격을 2배나 올린 오일 쇼크를 계기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달러 투매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러는 기축통화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1974년 미국이 오펙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사우디가 모든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석유를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무조건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 결과 준비 자산으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다시 기상회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국의 명운을 지락펴락해왔던 달러가 이번 트럼프의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을 비롯해서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외환화 가치는 오를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그토록 주기를 했던 중국, 그것도 위안화에 전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결말이 정말 이것일까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기껏해야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스스로 말하는 장사꾼 기질 때문인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번 90일 동안 관세 유예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결국 트럼프, 장사꾼인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심 가치는 달러 패권에 바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안화의 바탕은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부상을 강력하게 돕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원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겠죠. 저는 이번 90일 동안의 관세 유예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르는 미중 무역 전쟁의 결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었지만 투자 시장의 변동성은 꽤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랐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사이클인 경기 침체,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 연준, 즉 금리 문제가 투자 시장의 주체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겠죠. 위기가 커질수록 당연히 기회도 커지는 법입니다. 다만 전제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자본주의는 항상 평균적으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